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고해드렸죠. 뉴욕에서 800조 원을 굴리고 계신다는. 네. 참 부럽습니다. 뉴욕생명자산운용의 윤재성 CIO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한번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댓글 보시느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800조를 굴리면 뭐 합니까? 네? 채팅창에 혹시 저내 욕하는 건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람 똑같은 거예요. 800조를 굴리든 8만 원이 주머니에 있든 네. 신경 쓰입니다. 뉴욕에서 곧 최근에 오신 거죠, 한국에. 예. 네. 참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미국 금융시장 앞으로 뭐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그런 거 좀 여쭐 텐데 그동안 3프로 TV에 몇 번 이제 출연하셔서 설명을 해주셨겠습니다만 네. 언더스탠딩의 질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예, 꼬치꼬치 매우 거칠게 예. 좋아해요. 꺼진 것도. 업어치기 누르기 조금 거칠어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냥 막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저도 성격이 거칠어서 좋아해요. 네, 다른 감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다른 인터뷰 하신 것도 보고 하니까 윤시혜 의원님이 미국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많이 안 좋아하실 걸로 보십니까? 예. 저는 많이보다도 불경기는 온다 그렇게 예상하고요. 미국 경기가 불경기가 온다. 예. 어. 그리고 유럽은 갔다 벌써 당연히 갔죠. 확인도 됐고. 근데 방금 아까 하신 말씀에 제일 와닿는 게 한 20년 아니고 뭐 32년 일했는데 한 20년 만에 진짜 갈라졌어요.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딱 반으로 갈라졌어.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도 가고 이렇게 투자가들 모임에 가서 우리 밥 먹으면서 서베이해야 우리끼리 예.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나눠지냐 아니면은 그 뭐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뭐 이런 브로커들이 institutional investor 서베이 하잖아요. 예. 진짜로 갈라져 있어요. 반반씩 딱 나눕니까? 네, 그리고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그리고 막 내년 연말에 S&P가 어디 가냐 그러면 5,300에서 3,300. 이야. 진짜로 막 1,000포인트 양쪽으로 끼고 가잖아요. 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채권 이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훌륭한 투자가들이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귀로만 들으면은 누굴 믿을 다 유명한 투자가인데 누굴 믿으면 어떡해? 예. 자기가 결정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읽고 하면서 자기가 유명한 투자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슨 원인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를 파악을 해야 되지. 네. 그냥 그 서머리 노트만 이렇게 읽고 따라하면은 뭐 귀 얇은 귀로 막 듣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지금 똑같은 미국 그 상황을 보면서 예. 왜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전문가들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작년 말만 해도 많은 그 투자가들이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예. 거짓 70-80%가 불경기가 온다. 그러다가 금년 와서 많이 갈라졌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금년에 와서 제가 여기 4월 달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주식이 또 뜨기 시작하고 한 예. 6월 달에 왔을 때 조금 해석을 해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조금 이게 해석이 됐잖아요. 다. 예. 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태우는 게 원인이죠. 첫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세이버들이 돈이 많아갖고 그게 언제 떨어지냐가 첫째였고 두 번째가 바이든이 요새 와서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예. 그 돈도 이제 첫 달러를 7월 달에 쓰기 시작했대요. 예. 그래서 아직도 쓸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컨슈머들도 이제 아직도 연말까지 돈이 남은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언제 돈이 떨어질 건지. 그조차도 각자의 그조차도, 추정이에요. 예. 다 다릅니까? 예. 돈이 미국의 사람들이 돈이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예. 쓸 돈이 여전히 많다. 예. 금리는 높아도. 그쵸. 그러니까 소비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예.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 떨어질지 아니 아직 근데 모르겠다. 그게 어떻게 떨어집니까? 내가 그걸로 햄버거 사 먹으면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햄버거 가게 주인 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은 또 어디에 돈 쓰고 이거 우리 회사 물건 사고 결국 나한테 월급 들어오고 그게 한국으로 와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집니까 그게? 언젠가는 또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니까 떨어지겠죠. 그런데 미국이 어떤 수입품을 사다 쓰면 그 돈이 그 나라로 가니까. 가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우리는 또 구글 주식 사러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다시 돌아오니까 미국 달러가 세지는 거죠. 이야. 투자가들이 많이 미국을 찾으니까 미국 달러가 세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근데 작년 가을 겨울에 그 industrial manufacturing 그게 많이 꺼져 갖고 보통 역사상 보면은 제가 더미노 저번에 와서 더미노 차트 갖고 말씀드렸는데 더미노 같이 이 manufacturing 먼저 꺼지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먼저 꺼지고 꺼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꺼지고 예. 그 다음에 컨슈머가 돈이 떨어져서 꺼지면 불경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 순서가 그렇게 네, 된다. 그런 순서예요. 그 책에도 나오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컨슈머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로 컨슈머들이 모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냥 막 뿌린 돈이잖아요. 네. 예. 그게 많으니까 매니팩처링이 꺾였는데도 컨슈머들이 계속 돈을 쓰는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서 금년에 반등 주식이 올라간 거는 또 그 SVP 은행이 망가져 갖고 연준이 리퀴디티 돈을 쫙 뿌렸어요 은행들한테. 예. 돈 빌려갈 만큼 빌려가라. 막으려고. 그러고서 그 트레셔리가 그 데트실링 문제 때문에 그 채권을 팔면은 예. 시스템에서 돈을 빼는 거고 그 돈을 빌려서 그 정부의 비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돈은 계속 써야 되지만 그 데트 이슈언스를 못 했잖아요. 채권 발행 못 해요. 예. 그럼 그것도 돈 쓰는 Q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6월 7월까지의 주식에 뜨는 거는 진짜 리퀴디티. 유동성을 막 풀어 갖고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정도의 힘이었구나. 그러고서 다시 이제 채권을 발행하니까 QT가 되고 예. 이자가 올라가고 이제 다시 긴축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M2가 다시 쫙 내려왔어요. 지금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다. 많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QT 때문에 즉 QT 이제 채권 발행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못해서 많이 해야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잖아 오늘도 드라크밀러가 그 이자가 진짜 낮았을 때 코비드 네. 때 예. 그때 발행을 많이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하느냐. 근데 그 설명을 많이들 하시지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 자금을 끌어오니까 이제 시중에서는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건데 빠지는 거죠. 예. 미국 정부가 그거 가지고 계속 쟁여놓는 게 아니라 또 그걸로 뿌리다. 공무원 연 주고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 별로 안 머물러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는 돈이 없다고 자꾸 들어오는 대로 족족 쓰니까 그러니 맞아요. 결국 되돌아가는데 맞아요. 그게 왜 리퀴디티의 감소로 근데 이어집니까? 그 데트실링 이슈 때문에 발행을 못했어요 한동안. 예. 네. 그래서 한동안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되잖아. 빌려서 쓰고 빌려서 쓰면은 시스템에서 돈이 들어가고 빠지고가 별로 영향이 없는데 네. 예. 발행을 못하고 쓰기만 하면은 쓰기만 하면 오히려 리퀴디티는 QE죠. 늘어나. 늘어나니까. QE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데트실링 올린 다음에 발행을 할 수 있어. 그럼 쓰는 것보다 더 발행을 해. 그럼 QT가 되는 거죠. 예. 밸런스가 올해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렇죠. 오히려 QE의 역할이었고 그렇죠. 미국 정부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시차가. 지금은 시간차.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왜 이번에는 경제를 이렇게 읽는 게 막 힘드냐. 예. 너무 돈을 막 풀어넣으니까 그 돈의 효과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남았냐도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은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 그거 예. 그 ESG 그 뭐라 그러나 그 IRA법. 그 IR법 그거 예.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거 쓴다. 그래갖고 어제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하우스 스피커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한테 그 emergency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 예. 전쟁 때문에 그 돈은 거기서 빼라. 아. 더 이상 정부의 돈을 쓰지 말아라 바이든한테. 그래서 이제 태클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근데 저희가 하여튼 한국에서 듣기로는 미국의 경기가 좋은 이유가 뭐 그런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이슈는 있겠으나 이 IRA법 때문에 그쵸. 유동성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엄청 짓는다면서요. 맞아요. 공장 자꾸 짓고 맞아요. 거기다가 일자리도 생기고 거기서 맞아요. 또 월급 주고 그래서 텍사스가 그래요. 지방의 경기가 너무 좋다. 예. 지금 텍사스 가서 누가 그러는데 그 삼성이 그 팩토리 진대. 예. 팩토리 지면 삼성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럼 서플라이들도 다 붙고 막 이러면 그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떴대. 예. 아, 20만 불짜리 집이 막 60만 불 되고 막 그랬대요. 1년. 부동산도 들썩이고. 그렇죠. 그 동네는 완전히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미국 경기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미국 경기가 과연 침체로 갈 거냐.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침체로 갈 거라는 근거는 금리가 너무 높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QT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 예. 음. 유동성을 빼고 있고 정도인데. 그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내리려면은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내리려면 긴축을 계속 해야 되고 정부가 예. 이제 마지막 긴축을 11월은 쉬고 12월 달에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은행들이 랜딩을 또 안 해요. 계속 심하게. 예. 그럼 지금 지켜보면은 또 뭐가 망가지냐? 크레딧 카드 이제 돈 빌려서 카드로 돈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예. 자동차 돈 빌려서 한 사람이 못 갚고 이런 증세가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미국은 부자들이 솔직히 경제를 돌리는 거라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못 써도 경제는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상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크레딧 카드 쓰고 자동차 사잖아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 이제 이게 미들 클래스 진짜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미들 클래스까지 가면은 이제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돈이 언제 떨어지냐, 컨슈머가 언제 멈추냐. 아. 그게 저희 생각에는 연말이고 연말쯤 되면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레이버 유니언 예. 그럼 뭐라고 노조. 노조 노조들이 이번에 이제 30% 정도 올려봤잖아요. 3년인가 5년 예, 사이에. 예. 이제 월급을 계속 높이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돈 쓸 돈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잘 맞춰주면은 잘 엮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막 심한 리세션도 아니지만 마일드 리세션이지만 네. 89, 91년도 가야지 마일드 리세션이 보여요. 그죠? 2008년도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좀 심했어요. 2000년도는 경제는 괜찮았는데 버블이 생겨갖고 심하게 주식이 깨진 거지 경제는 그렇게 GDP로 따지면 이렇게 심하진 않았고 예. 2008년도는 어떻게 봐도 심했고 그래서 89, 91년도에 같은 리세션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뭐 이런 건 힘들 거고 그러니까 예. 인더스트리 별로는 조금 더 심하게 깨질 수도 있고 예. 전체 경제는 얼마나 약하게 그 불경기가 올 거냐 그렇게 심한 거는 예상 안 해요. 약간의 지금보다 약간 경기가 좀 위축되는. 네, 그렇죠. 뭐 네게티브 2% GDP couple quarters 2분기 예. 그러고서 뭐 인플레이션은 뭐 2%로 떨어지고 그러면 뭐 nominal GDP는 0. 예.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 어떤 섹터들 오피스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어떤 섹터들은 심하게 깨지고 예. 그렇죠. 뭐 인더스트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거는 아직도 괜찮고 좀 오버 서플라이 돼 갖고 조금 무너질 수도 있고 네. 리테일 이런 거 가게들 네. 예. 10년 넘게 그 온라인 쇼핑 때문에 많이 깨져서 아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때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소비자들의 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약간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올 수 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러면 그거는 GDP나 뭐 성장률로 보면 좀 침체되는 거지만 미국 연준은 침체가 되면 아이고 이제 그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릴 자산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예.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bad is good. 나쁜 거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정부가 피스컬 포함해서 리세션이 생기면 그때 이제 도와줘야 돼요. Bad is good. 예. 근데 바이든이 돈을 이렇게 태우면은 나중에 쓸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채권 사면은 걱정되는 게 정부 채권 사면 걱정되는 게 정부가 돈을 너무 미국이 irresponsible 책임감 없이 막 태우고 있다. 예. 그게 맞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돈이 어디서 나올 거야? 채권을 더 발행하고 그러면은 투자가들이 이자 더 내놔 벌써 그러고 있는데 그때 돈이 뭐가 나올 거야? 계속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네. point of no return 그 debt to GDP가 2차 전쟁 끝나고서도 100% 위로 갔는데 예. 지금 그 위로 가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로. 투자자들이 채권 사기를 거부하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별 답이 없다. 그렇죠. 근데 80년도에도 그랬어요. 근데 예. 그때는 뭐 percentage
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차 전쟁 때 많았고 전쟁 때문에 예. 그러고서 growth GDP가 막 그때는 미국이 한 5% 6% 이래서 회복이 됐어요. 네. 그 빌린 돈을 줄인 게 아니에요 미국이. 나라가 커진 거지. 근데 요번에는 지금 뭐 완코로 막 4.9% 떴으니까 가능하지 않죠. 미국 정부가 돈을 태워서 키운 건데 예. 자연스럽게 미국 GDP는 2%에서 2.5%예요. 그래서 AI가 뭐를 변동할 수 있냐? 뭐 다 가능하지만 갑자기 미국이 다시 5%로 큰다고 그런 나라는 아니죠. 잠깐 이럴 것이지 성장률은 다시 예전 노말로 돌아갈 것이고 네. 그러면 금리도 또 떨어질 것이고 예. 그 금리는 떨어질 거고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는 인플레이션이 답을 줄 거고 왜냐면은 미국은 좀 조금의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게 지금 투자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도 둔화되고 리세션이든 아니든 1%든 네게티브 1%든 GDP가 굉장히 낮고 예. 인플레이션은 높고 그러면 이자를 못 내려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아예 불경기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꺼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예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한 방 맞고 하룻밤 약 먹고 누웠다 회복하는 거고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짜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은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럽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유럽은 기름값 때문에 70년대 미국이 겪은 게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거예요. Supply side shock. 아랍 분들이 기름값을 막 올려갖고 리세션이 생겼어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그렇죠. 네. 예. 유럽이 좀 그런 방향의 리세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예. 미국은 다행히 그건 아니고 예. 인건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지만 인건비를 잡으면 된다. 음. 그래서 불경기를 일으켜야지 아예 인건비 제일 잡겠죠. 좋은 답이 나온다. 금리는 높은데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되면 우리는 경기가 그 정도로 안 좋은데 금리 뭐 내리지도 못하고 다른 신흥국들은 그냥 그 강달러에 눌려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미국이 경기가 좀 나빠지면 금리도 좀 내려가게 되고 그래야 한국도 좀 그렇죠. 조금 근데 살 기운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재밌는 그 게 이상한 한국이 게 보는 이자를 못 올리는 이유는 한국이 신흥국은 아니죠. 그 뭐 MSCI가 안 인정해 준다고 신흥국이라는 건 아니고 예. FTSE는 벌써 2008년도인가부터 예. 한국을 신흥국 아니라고 선진국이라고 그 거기다 꼈는데 예. 한국은 신흥국은 아니고 그 뭐지 한국은 또 real estate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자를 못 올리고 household debt 때문에 이자를 못 올리는 거지 예. 신흥국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대하면은 아예 이렇게 질질 끌려서 1년 2년 이렇게 버틸 거면은 아예 깨질 거 깨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사람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질 끄는 게 더 최악일 수도 있어요. 끈다는 건 거래 없이 네. 크게 하락도 안 하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고 뭐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걸 지키려고 자꾸 버티는데 못 올리고. 못 올리고. 근데 여러 가지로 이거를 뭐라 그러나 내년 뭐 미국은 11월 달에 선거고 한국은 내년 4월에 선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이걸 지키고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불경기 생기고 나서 대통령이 똑같은 대통령이 선거된 적은 한 번도 이긴 없어요. 적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아하. 그게 여기에 초점인 것 같아요. 금리도 올려서 물가도 잡아야 되고 다만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리세션도 안 와야 되고 그거를 지금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조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그 뭐야 역사상 4-5번의 리세션 70년부터 이 every time 그때마다 연준이 soft landing 불렀는데 한 번도 soft landing 된 적이 없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예 최악의 이 버난키가 2008년도 그 베어 스턴스 랠리 때 금년에 불경기는 안 온다. 그렇고 최악의 불경기가 왔잖아요. Great Depression 후로 제일 최악의. 예.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다고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잘 근데 모른다. 그리고 그게 깨지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컨슈머들이 만드는 거지. 연준이 그걸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면은 뭐 미리미리 뭐 따르게 막았겠죠.
예상하시는 대로 올해 연말쯤부터 소비가 줄기 시작하고 돈 떨어지는 이유로 예. 그렇게 되면 고용도 좀 줄어들어서 인건비도 내려갈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고용. 인플로이 unemployment는 올라간다고 봐요. 예. 예. 어. 한 4.5 뭐 이렇게. 어. 회사들이 사람을 자르기 레이오프 시작하는 한다는 거죠. 거죠. 예. 그쵸. 그러면 인건비도 좀 내려갈 거고. 프레셔가 내려가죠. 당장 내려가진 않아요. 좀 그게 금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플레이 걱정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죠. 일단 인플레이션을 꺾는 게 제일 넘버원 중요한 거예요. 야, 이 금리를 어떻게 갑자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냐? 초기에는 버티지. 그러나 이제 그쵸. 시간이 흐르면 이건 못 버틴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이 금리 못 버텨서 저금리였던 건데 갑자기 코로나 겪고 나니까 무슨 슈퍼 마리오가 됐겠냐 미국 그 경제가 그런 쪽이긴 한데 이제 생각보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견디는 기간도 길어지고 리세션이 안 오는 건 그럼 그냥 돈이 원래 생각보다 많이 풀려서 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리퀴디티도 많고 그 피스컬. 바이든이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시작했지만 트럼프는 코비드 때문에 돈을 풀었고 네. 바이든은 그 돈을 풀면 안 됐어요, 솔직히. 회복하는 상황에서 천천히 회복하는데 계속 뿌린 거 아니야, 돈. 예. 예. 그럼 금리는 높아서 괴롭지만 정부가 계속 그렇게 바이든이 경제를 자극시켜주고 돈을 뿌리면 그 정도 금리도 견뎌내면서 미국이 계속 성장하지는 않을까요? 온 리서션 안 오고? 그게 그래서 더 늦춰지지만 언젠가는 예. 오고 와야죠. 너무 금리가 높아서 이렇게 금리가 높고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돈이 바이든도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벌써 채권자들이 반항하고 그 리퍼블건들이 못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있는데 예.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언젠가는 나라를 망가뜨릴 상황이죠. 돈을 지원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 네. 경기에서 그러니까 돈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많이 뿌려줬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거고 그 뿌려지는 게 없어지면 다시 당연히 나빠지는 거다. 심플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 미국 경제가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지만 예. 그 금년에는 예. 리퀴디티가 여러 가지 주식에 올라가고 내려감을 많이 설명 주는 거라고 유동성. 알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그런 전망에 확신이 좀 있으세요? 확신이 조금 점점 강해지세요? 리세션 전망에 네. 대해서 예. 곧 온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delinquency, 그 default, bank lending 그리고 mortgage refinancing 해갖고 가격이 계속 꺼지고 있고. 예. 근데 지금 무디스 리포트 보면은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1.5 trillion, 1.5 trillion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네. 1,500조? 예. 거짓말 2,000조? 예. 환율이 약하니까 한국이 그만한 돈이 리파이 돼야 돼요. 근데 리얼 에스테이트 리파이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리얼 에스테이트 가격이 내려가서 톱업해야 돼요. 돈을 더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은행들이 loan to value 덜 빌려줄래. 예. 네. 왜냐면은 불안하니까 가격이 더 내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더 넣어야 돼. 예. 그리고 안 빌려줄 수도 있어. 예. 너무 불안해. 안 빌려줄래 너는. 너만 빌려줄래. 뭐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뭐가 더 망가지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미국 투자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것만으로 불경기를 일으킬 수는 없다. 예. 근데 이거 더하기 그러니까 박사한테 몇 번을 때려야지 쓰러질 거냐. 아하. 한 방에 당연히 안 쓰러지겠지만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세이버들이 돈 없는 문제. 근데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 한국은 모르겠지만 막 집까지 팔아서 여행을 다니고. 이 코비드가 젊은 사람들의 생각 방식 오늘 당장 쓰고 행복하자. 아하. 이 상태가 좀 저는 걱정스러워요. 아. 좀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원래 미국은 좀 그런 성향이 강했다면서요? 강했는데 더 심해졌죠.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좀 막 지금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보다 돈 세이빙하는 패턴보다 지금 행복하자.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미국의 그 세이브한 돈이 예. 저축한 돈이 5,000불 밑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 몇 프로라 그러더라. 굉장히 크더라고. 깜짝 놀랐어. 원래 그런 나라인데 예. 그런데도 그게 더 심해져. 더 쓴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막 이렇게 가면은
소셜 이슈가 안 생길 수도 없어. 소셜 말씀이죠? 이슈를 하면 어떤 그러니까 뭐라 겁니까? 그러나 poverty level,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원래 신흥국이나 좀 less developed 나라들이 그런데 예. 선진국은 좀 이렇게 다 미들 클래스가 제일 많잖아요. 갭이 좀 줄죠. 네, 미들 클래스가 줄어들고 아.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예. 이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불경기를 이렇게 자꾸 막고 없는 돈으로 막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거 빌린 돈으로 남의 나라 돈으로 막고 있는 거야. 뭐 이 말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제 우리나라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미국은 그렇게 된다고 쳐요. 그러면 저 우리나라 걱정은 예. 야 미국은 금리 안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러니까 계속 따라 올릴 수도 없고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은 경기는 더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금리를 그렇다고 따라서 안 올리면 환에서 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 생길까 걱정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미국도 다 왔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해? 같이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아 내년에 확인이 된 다음에 내리니까 늦게 내리겠죠. 연준은. 그래서 뭐 만약에 내년에 불경기가 제 예상대로 그 2분기에 오면은 내리되 뭐 옛날 같이 막 100bp, 200bp 쫙쫙은 못 내려요. 물가가 확인된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지만 80년도에 버커가 불경기 생겼으니까 아 이제 내려도 된다. 그래서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다시 올렸어요. 예. 왜냐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더 오래 갔어.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6개월인가 9개월 후에 내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경기가 그러니까 unemployment 올라가고 GDP 프린트가 좀 낮아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예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 행동할 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 미국도 코리아도 예. 한국은 솔직히 뭐 아직 더 높은 자리에 가는데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막고 있느라고. 그럼 뱅크 오브 코리아가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인정하잖아요. 못 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물론 있죠. 가계부채도 많고 뭐.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이라는 수출 상대가 있어서 경기가 좋았는데 네. 요즘 중국이 안 좋아요. 그렇죠. 요즘 믿고 있는데 미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 네. 그러면 한국은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반 중국 반이고 예. 뜨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ultimately destination이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이 빠지면은 빠진다고 다 뺏기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그럼 그걸 비엔남 뭐 다른 데도 찾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미국 중심이죠. 근데 예. 중국한테는 안 좋은 타격을 받죠. 거기 수출하는 거, 거기서 투자 뭐 real estate 돈 들어오는 거 뭐 여러 가지 들어오는 돈 못 들어오고 예. 수출할 돈 못 되고 뭐 안 좋죠. 아직까지는 환율은 약세로 봐야 돼요. 한국은 더 이 레벨에서도 야, 더 그거 쉽지 지금 잡고 않겠네. 있잖아요. 이것도 1,350을 우연스럽게 왜 1,450에서 다 멈추고 그 생각도 해보셨어요. 저는 뭐 정확히 뭐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예. 내버려두면 튈 환율이다. 재밌지 않아요? 네. 왜 1,350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줄 수 있을까? 아. 이렇게만 말할게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혹시 호전되면 뭐 인플레도 줄어들 거고 호전이 뭐예요? 그 좋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좋아져요?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어떻게? 왜 좋아지냐면 일단 혹시나. 경기를 좀 살려야 되니까 아 그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문제 아닐 거예요. 미국은 지금 보니까 트럼프만 중국을 싫어했으면은 그냥 예. 그러고 말겠는데 예.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심하게 똑같이 심하게 더 심하게 이거는 끝까지 갈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진짜 중국이란 나라의 추격을 허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미국이 그러니까 하고 테크놀로지 세 가지 퀀텀 컴퓨팅 뭐 AI 그리고 헬스 코비드 때 발견한 게 드러그 매니팩처링이 다 예. 중국이나 인도야. 예. 인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다 갖고 와야 돼. 아.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아하. 그리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뭐 미국 그 회사들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저번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도- 계속 갈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바이든이랑 X가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G20인가 서밋. 뭐가 서밋에서. 예.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전쟁 뭐 이렇게 무슨 인시던트가 생길까봐 만나는 거지. 예. 좋은 합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뭔가 경제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건 없다. 없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국은 3% 밑으로는 기대를 하지 제가 3년 5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계속하고 다녀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오고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리는 좀 높은 상태가 또 유지되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안 좋지만 왜 안 좋아요? 저는 아예 앞으로 다음 2, 3년은 네. 채권을 더 많이 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채권. 대체 음. 선순위 대체 무조건 선순위. 금리는 어느 정도 더 오를 걸로 보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끝이에요. 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는 저는 여기서도 계속 살 거고 샀어요 벌써 이 가격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다음 가격으로 만약 더 올라가면 계속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예상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이 겁을 먹어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 미국의 큰 투자가들이 이제 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일찍 부른 사람들은 뭐 JP 모건에 너무 일찍 불러서 팔았고 네. 에셋 매니지먼트 그 사람 미셸이라는 사람 그 전에 한 4.1에 샀다가 좀 팔고 사고 해서 한 커스트 베이스가 한 4.4, 4.5인데 10년 이자로 생각하면은 그러고서 계속 사요. 계속 산다는 게 이렇게 뉴 레벨 되면은 예. 이제 내려올 거예요. 저는 아직도 3.5 가능하다고 예상하는데 예. 자꾸 이렇게 가면은 바이든이 어떻게 행동하냐도 따랐는데 바이든이 저는 최악인 게 그 사람이 이 내려가는 방향을 많이 못 내려가게 붙잡고 있어. 자꾸 돈을 쓰니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네. 7% 견딜 각오를 시작해라. 예. 고 하던데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7%를 부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예. 해석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 6%를 예상했어요. 예. 근데 6%다 가니까 7%도 예상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잡지 않는 한 별걸 다 가능하라는데 그거를 막 이 사람이 이코노미스트라서 예상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드라켄밀러도 비슷한 말 해요. 자기는 채권을 안 사는 이유가 심한 불경기를 예상하는 사람인데 네. 채권을 안 사는 이유가 바이든이랑 그 파월을 못 믿겠다. 오. 바이든은 돈을 계속 없는 돈을 태우고 예. 파월은 SVP 깨졌을 때 막아주는 것도 알지만 너무 쉽게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너무 쉽게 돈을 심하게 풀어서 막아주는 거는 이렇게 쉽게 다 막아주는구나 하면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돈 푸니까 네. 결국은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막는 것도 맞아요. 이게 그게 13등 뭐 비게스 은행인데 이거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이렇게 막 쉽게 막 돈 쫙쫙 뿌려서 다 막아줬잖아. 하나도 안 막아지고 네, 그렇죠. 지방은행들, 미국의 지방은행들. 조금은 힘들게 이렇게 어떻게 엮어줘야 되는데 쫙 뿌려갖고. 그래도 QT 생각하면 전체적인 리퀴디티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밸런스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다가 예. 3월부터 7월인가 6월 말 쫙 올라갔어요. 6개월어치 QT를 다 하루 아침에 그냥 한 두세 달 안에 쫙 뺐어. 그러다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밸런스이 적어요. 알겠습니다. 일본 투자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4월 달부터. 그 미국을 피하러 가니까 일본을 찾았어요. 일본은 왜 뭐가 좋다고 보시죠? 제가 일본을 출장을 많이 다녀서 CR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예. 그 터닝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 중국 미국 그 전쟁 이코노믹 경제 때 전쟁 때문에
1번이 이게 기회다 첫째고 근데 예. 기회 갖고 뭐 투자할 건 없고 그 토키오 스탁 엑스체인지한테 프라이스북 1 밑에 있는 회사들은 예. 방법을 찾자면 딜리스팅 된다. 그리고 1번 회사들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30년 동안이든 주주 환원 열심히 하라고 저 현찰이 독려하고 많아. 있죠. 예. 현찰이 많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 일본 회사들이 CEO들이 그 사장들이 야. 자신감이 없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보수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니까 돈을 써야 돼. 돈이 많은 회사들 돈이 많아요. 아. 그래갖고 그게 캐틀리스트라고 생각해서 일단 들어갔어요. 4월달에. 예. 그랬더니 뭐 워런 버핏도 뭐 중간 들어오고 근데 그 아. 사람은 5가지 회사만 샀어요. 예. 트레이딩 회사. 예. 디비덴드 일드가 5%된 거. 어. 그러고서 뭐 다른 증권사들 다 1번 사라. 근데 그 캐틀리스트만으로는 계속 투자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초대받아서 스피킹했는데 네. 이렇게 경고했어요. 나 같은 외국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서 들어왔는데 예. 키시다랑 이 토키오 스탁 액션. 어. 근데 여기서 컨티뉴에이션. 다음 뭘 다음 뭘 보여줘야지. 보여줄 거냐? 예. 그래서 뭐 지금 QC에다가 TSMC 공장 짓고 예. 그 엔지니어들이 모질라요. 30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엔지니어들이 그 대학교 졸업해서 공대 애들이 딴 데로 가잖아.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없어. 한국 같이. 예. 그래서 그 대학교도 만들고 그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다시 그 경제를 되살릴 역할을 하는데 예. 참 재밌는 게 그때 4월달에 샀을 때 뭐뭐의 CIO 분이 그 저 직원한테 통해서 제이윤한테 그 1번 주식 그 조심해야 된다. 베어리시하게 보죠. 네. 그분이랑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그분이 자기도 불리시하대. 아.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애니멀 스피릿이에요. 일본은 장기적으로 뭐가 이제 일본 기업들이 달라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기대하는 쉽게 거예요? 한국같이 빠릇빠릇한 나라는 아니에요. 워낙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네, 나라여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의 주식 그 일본 거래소가 야 그 일본 기업들 돈만 갖고 있지 말고 네. 배당도 좀 열심히 하고 안 했죠. 뭐 좀 해라 하니까 그게 이제 확 뜬 건데 맞아요. 그게 앞으로도 더 계속 미국 일본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뭔가 체질 개선을 네. 하고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그 퀘스천을 이제 답을 줄 때가 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 키시다가 작년 말부터 미국 투자가한테 관심을 끌고 토키오 스탁 엑스체인지한테 액션을 취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 뭐 관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본 주식이 일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외국 사람들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다음 단계가 뭐냐? 근데 여기서 제가 2가지 말했어요. 1번 투자 그 돈 많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은행에다 돈 저축하고 투자를 안 했잖아요. 예. 그죠? 20년 넘게. 근데 이때까지 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은행에다 돈 넣어갖고 0.25% 이자를 먹어도 손해는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1.52를 찍고 가지. 그러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그렇죠. 요번에는 20년 전에 그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뽑으려고 예. 갔는데 예. 안 움직였어요. 일본 투자가들이. 그때는 아쉬울 게 없었지만 요번에는 아쉬울 게 많을 거다. 투자를 안 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이거는 스트럭처럴 인플레이션이에요.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고 회사들도 지금 30년 전에 망가졌는데 이 중국이랑 이게 기회다. 이 기회를 타서 다시 뭐라 그러나 인더스트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테크놀로지. 예. 한국은 다 꼈잖아. 미국의 예. 그 뉴 테크놀로지에. 예. 배터리든 뭐 여러 예. 가지 세미컨덕터든 토시바. 음. 토시바가 세미컨덕터 이 테크놀로지 어느 부분을 인벤트 패턴한 회사잖아. 예. 30년 후에 서로 인파이팅 하다가 하나도 변경 없이 예. 헤지 펀드 애들 들어와 갖고 이거 변경하려 그랬더니 예. 걔네들 막 밀어내려고 싸우다 망한 시츄에이션이잖아. 예. 토시바 아직도 펜션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허. 굉장히 오랫동안 잘 굴러가서 투자할 손님, 그러니까 자산 투자를 받을 손님으로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회사는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하. 삼성전자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 한때. 그렇겠네. 그 회사가 다 날아간 거야. 아하. 그 돈은 많다. 여전히 돈은 많고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은 회사는 돈은 없어졌. 아니, 회사들도 캐시가 많아요. 예. 일본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뭐 좀 하는 분위기가 잡혀요. 네, 이제? 잡히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그 세미컨덕터 갖고 와서 예. 공장 공장 네. 짓고 공장 짓고 대학교 만들어서 공장에 그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엔지니어들. 예. 예. 그런 거 만들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을 끌어들이려면 에셋 매니지먼트 해갖고 그 투자가 그 나이 드시고 돈 많은 은행에다 저축하신 분 돈을 빼야 돼. 그게 주식시장 일본의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아 주식도 오고 그 채권을 오든 하여튼 은행에서 빼야 돼요. 빼서 투자로 갈 투자를 것 해야 같다. 아, 그러면 그 돈이 기업으로 가고 기업 어디로 가죠? 돈이 도니까. 어디론가 가고 그 많이 돈이 서플라이. 돌고. 예. 아, 그리고 0.25 이자를 받고 예. 인플레이션 2% 이건 아니죠. 어, 그때는 진짜 디플레이션이라서 괜찮았는데 예. 이번에는 스트럭처 인플레이션이 보이잖아요. 반도체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게 곧 보일까요? 즉 일본의 반도체 공장 컴백하고 하는 건 일본 기업들의 애니멀 스피릿의 결과. 그건 그냥 한 example이지만 예, 예. 예. 뭐 그리고 그게 미국과의 일본 어떤-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TSMC가 오고 뭐 이런 예,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게 시작이죠. 그냥. 그렇게 기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미국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같이 놀지 마. 이제 중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빼고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일본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은 훨씬 가까워진 관계가 된다. 한국도 포함해야죠 거기다. 막 한국도 포함해서 셋이서 놀잖아요. 셋이서 놀다. 그러면 일본은 훨씬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니까 네. 지금보다는 뭔가 산업적으로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일단 들어갔어요. 투자를 할 때 바로 그 부분인데 확인하고 들어가면 항상 늦나요? 채권은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게 채권이고 채권은 그 쿠판, 네. 쿠판을 뭐라 그래? 그 금리. 금리 어. 금리 이자. 먹고 어. 아무리 잘 돼도 금리 먹고 이익 조금 먹고 예. 잘못되면은 디폴트. 다 되고 예. 어? 예. 디스트리뷰션이 안 좋아요. 네. 예. 주식은 깨지면 100% 잃지만 예. 100불 투자해서 100불 잃지만 잘 되면은 200불, 300불, 300불 400불 먹죠. 벌어요. 예. 확률상 주식은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저지르고 봐도 되는 거고 아. 채권 특별히 위험한 채권 하이힐드 망할 수 있는 회사는 한번 사갖고 문제 생기면은 묶여요. 예. 팔 수도 없어. 아. 리퀴디티가 없어.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좀 조심스럽고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조금 성격이 급해도 돼요. 아하. 하여튼 윤CIO는 일본 좋게 본다. 좋게 보고. 한국 투자는 안 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제가 그 회사 투자로서는 뭐 한국이 나라가 그러니까 조그맣다는 게 에퀴티 마켓 적으니까 예, 예. 그렇게 막 한국을만 투자하는 건 없고 일본만 투자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신흥국에 포함되니까 에퀴티 예. 마켓은 예. 그렇게 보고 투자하고 한국만을 이렇게 투자는 안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은 투자하죠. 언제 투자하냐? 한국은 그 제가 이 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90년도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러더라고. 미국 경제를 보려면 코스피를 봐라. 그게 90년대에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한국은 cyclical 수출 나라니까 예. 경제가 회복할 때 한국 주식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겠죠. 그 사람이 그런 리서치를 썼어요. 예. 근데 그게 아직도 맞아요. 음. 그래서 한국은 코비드 터졌을 때 내가 그 주식 커런시 같이 먹잖아. 예. 그럴 때 투자해요. 그럴 때 불경기 생기고 이제 회복할까 무렵에 말까 할 때 한국 먼저 한국 튀니까. 먼저 오르니까 왜냐면 거기서 수출이 먼저 되잖아. 한국 먼저 오르고 또 먼저 꺼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레이트 사이클에서 꺼지는 상황인데 예. 이 배터리 이런 것 때문에 막 반등에 떴는데 예. 이제 뭐 테슬라 뭐 이렇게 EV가 좀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내려오겠죠. 아하. 그래도 경기 다시 돌기 하면 한국은 예전에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네. 보세요. 구조적으로는 중국이 많이 캐치업해서 그렇죠. 한국의 의존도도 줄어들고 있고 그쵸. 한국은 뭐 인구 구조도 뭐 꽤 고령화되고 그래서 한국도 심해요. 게다가 저는 일본이 부상하면 한국이 하던 역할을 일본이 더 하지 않을까? Exactly. 아 한국이랑 일본의 일본은 좀 기업들. 경쟁자죠. 예,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부상하면 그건 한국 기업들이 좀 나빠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죠. 뭐 경쟁하는 건 맞죠. 근데 예. 중국이 없어지면서 일본이 경쟁자로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예.
그렇게 본다. 뭐 한국이 일본이 뭐 좋게 보여. 경쟁자가 없어서 여기까지 잘 온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은 좋게 보면은 진짜로 빠릇빠릇하게 잘 흐름을 타고 잘 왔잖아요. 여기까지. 한국의 경쟁력은 그 스피리트니까 네. 그 스피리트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데 저같이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예. 걱정은 해요. 저 때만 해도 예. 우리 막 새마을 운동하고 아침에 체조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고 가난한 나라에서 자란 예. 헝그리 정신 예. 아직도 남아 있냐 젊은 어. 분들. 어.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시던데 한국이 잘 살고 나서 예. 진짜 부자가 생기고 좀 적당히 엎드려도 정부 나라가 잘 사니까 예. 편하죠. 돈이 많든 안 많든.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빠지지 않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라로 봐서는 되게 굉장히 빠릇빠릇하게 흐름 잘 타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나라예요. 아직도 그건 인정을 개인적으로는 해줘요. 변함없는 네, 미국에서 쪽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보는 눈으로는 흐름은 잘 타고 지금 배터리 뭐 이런 것도 잘 타고 가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목돈 어떻게 굴립니까라는 질문을 할 때 개인들이 굴릴 때 예.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물가도 좀 잡힐 거고 금리도 더 안 오를 테니까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고점에 그 금리가 꽤 고점이니까 채권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다음 1, 2년, 3년은 불경기 때문에 뭐 하여튼 1, 2년은 채권을 늘리는 게 맞고 저는 작년 9월에 그 포트폴리오를 막 많이 변경을 못 하지만 개인적으로 60, 40 그냥 쉽게 60, 40을 브로커한테 줬는데 예. 그 돈을 40 주식 40으로 내리고 현찰 20. 근데 현찰도 그냥 뭐 은행에다 넣는 거 말고 이제 그 40, 40, 20 현찰인데 예. 그 채권 40도 반은 대체예요. 대체라는 게 뭡니까? 프라이빗. 그러니까 회사채. 그러니까 일리퀴드한 거. 어. 하이힐드가 요새 10% 주면은 그거는 네. 막 12%, 13%막 주고 그러는 거. 어. 근데 그거는 대체는 좀 돈이 어느 정도 미니멈이 있어야지 투자하는 거고. 약간 위험한 채권 사는 거 괜찮다는 거군요. 굳이 저는 그 포트폴리오 회사 포트폴리오에는 short duration 하이힐드를 작년부터 갖고 있고 작년부터 김현석 씨랑 할 때 11월 달부터 아예 주식 대신 채권을 사라. 하이힐드를 하이 퀄리티 하이힐드 아니면 short duration.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대비. 아니 이자가 높다고 보는 건데 스프레드는 생각보다 안 벌어졌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경기가 물론 뭐 하이힐드 채권이 그러면 금리가 높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위험해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하이힐드도 뭐 더블 B, 싱글 예. B, 트리플 예. C 그럼 트리플 C는 많이 망한 회사들이 있고 예. 뭐 싱글 B, 더블 B도 조금 있지만 예. 그 트리플 C를 빼고 더블 B만 이렇게 사도 싱글 B도 빼고 더블 B만 사도 이자가 뭐 8%막 9%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요새는. 예. 그러면은 그 채권들은 좀 불경기 생기면 꺼지지만 망하진 않으면 다시 회복하고 그 동안 그 이자 쿠폰은 예. 8% 쭉 9% 나오니까. 받고 그리고 short duration 하이힐드는 매출이가 좀 짧은 거 이자가 예. 높은 거 그거는 원래 퀄리티가 좀 높아요. 야. 거기서도 망하는 회사들이 좀 덜 있을 나오겠지만. 거고. 왜냐면 주식을 옆자리를 봤어요. 저는 금년에. 그러다가 매그니핀 세븐 덕분에 쫙 올라갔다 지금 쫙 내려와서 올라갈 때는 엄청 욕 먹었어요. 저도. 그러다 쫙 내려와서 지금 뭐 제가 판 가격도 뭐 지금 못 찾고 있고 저는 팔아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현찰 돌리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이븐이 한 4,450이에요. 4,250에 팔아서 이렇게 현찰 돌려갖고. 그리고 하이힐드 샀으면 4,600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턴이. 예. S&P를 안 사고 이 리턴을 계산하면은 S&P가 어디 가야지 브레이크 이븐이야 그럼 4,6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산 사람들은 제일 이익이 보고 S&P 산 사람들은 피 보고 있어요. 아예 제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간 거죠. 그지만 그것도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가 비싸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꺼질 거고 얼마큼 회복할 거냐. 제일 잘 나가는 예. 그 주식들. 네. 그러니까 이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주식인 건 계속 제가 얘기해요. 예. 매력적이니까 바블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막 무식한 주식들을 막 사람들이 바보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맥도날드 50불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저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로 좀 덜 벌더라도 예. 안전하게 돈을 늘려야 그런 얘기를 책에다 썼어요. 그리고 모멘텀이
이런 7가지 과목을 살려면 모멘텀을 탈 거면은 예. 잘 타고 잘 내려야 돼요. 그렇죠. 쫙 갔다 쫙 꺼지니까. 아. 그렇고 가치 투자가들은 좀 참고 그러다가 주식이 내 가격에 오면 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한국 투자자들이 예. 지금 미국 국채 30년물 그거 샀다가 지금 엄청 그거 물려 있어요. ETF 3배짜리 막 사고 그럽니다. 저는 제발 레버리지 하지 말고 쇼팅하지 말라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예. 저도 TMF가 누가 와서 자기는 TMF 샀다 그러셔서 예. 그게 뭔지 봤더니 그 3x 예. TLT. 예. 예. 세 배짜리, 세 배짜리. 그러니까 난 그 레버리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레버리지는 하지만 내려갈 금리가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갈 걸 기대할 수는 없나? 근데 이 없냐는 컨벡시티 이슈가 있어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지금 내려가면은 다시 다 회복을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니까 예. 그러면은 음. 자기 그 가격이 언더라인이 예. 똑같은 가격으로 막 이러다가 돌아가면은 거죠. 예. 3x 레버리지는 거기 못 가 있어요. 아.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맨날 하는 게 레버리지가 최악이지 어. 투자가 최악이 아니다. 아무리 위험한 것도.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아예 TLT에서 더 위험한 걸 찾은 게 ZROZ라고 예. 17년이가 duration이 TLT는 예. 25년짜리가 있더라. 그냥 완전히 treasury strip만 갖고 있는 거. 그걸 샀어요. 그 사실 알겠습니다. 자, 세 배는 하지 말자. 그런 거. 그 레버리지가 저마다. 싫으니까. 레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최근에 하여튼 윤 CIO님이 월가의 투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책을 쓰셨는데 오건영, 영준 일슨, 안승찬 강력 추천입니다.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이것만 꼭 담아주세요. 네. 네. 이 책은 윤재성은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김현석이 쓴 책이에요. 한국경제 김현석 기자가 그쵸. 김현석 기자가 윤재성 질문하고 그쵸. 답을 한 좋은 질문을 하고 제 답을 정확히 제가 말한 걸로 썼는지 네. 더 좋게 썼는지도 제가 잘 확인을 못해요. 한국말을 못 읽어서 정확한 뜻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김현석 씨가 잘 써줬어요. 그래서 김현석 책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월가의 투자. 김현석 기자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같이 있어요. 한국은 참 이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 큰 힘들잖아. 어? A가 책 쓰고 A의 친구가 추천사 쓰고 정말 네.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네. 이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읽기 편하기도 하고 해서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